자,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준비하는 모두의 논술입니다. 반가워요. 자, 오늘은 그 논술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제일 질문을 많이 하는 그 궁금한 점에 대해서 조금 편하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논술을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묻는 경향이 있어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란 얘기죠. 제일 많이 묻는 공식을 물어보죠. 이거는 공식이 있느냐, 0, 없느냐, 1.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수능 최저가 높다고 하는 게 중앙대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중앙대 같은 경우는, 자, 1번 문제가, 경희대 사회, 그리고 성균관대 인문논술. 자, 경희대 사회의 1번, 성균관대 인문논술의 1번, 중앙대학교의 1번 문제. 자,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약간 쓰는 방식이 좀 다르다. 그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자, 2번 문제는 약간 건국대학교 2번 문제랑 조금 유사합니다. 3번 문제는 한양대학교 문제를 약간 미니멈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면 중앙대학교는 공식 적용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퍼센티지로 얘기하면은 거의 한 85% 정도는 공식이 반영이 되어 있다. 그리고 별점으로 따지면 한 4.5 정도가 공식 적용률을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경희대학교 사회 문제가 있는데 인문 같은 경우는 공식이 있느냐? 그러면은 공식이 어느 정도 이게 형식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식 적용률을 따졌을 때 한 60% 정도의 공식 적용률을 보인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유사한데 제시문이 바뀌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식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면 있긴 하지만 공식에 굉장히 충실하진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답이 틀릴 수밖에 없죠. 자, 질문에 논술은 공식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그럼 공식을 알면 잘 작성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완전히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의 형식이 있대. 그거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틀린 부분을 고쳐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그냥 공식을 안다고 해서 선생님 공식을 아니까 무조건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니죠. 그렇게 뭔가 공식을 안다 라고 해서 작성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알면 쓸 수 있다가 성립이 된다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논술에서의 합격자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식 정도가 반영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대학교마다 하나의 논술에서의 하나의 형식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대학교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또 다르기도 하지만, 만일에 공식을 적용하는 학교가 높다라고 하는 점에서 수능 최저 등급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최저 등급이 높을수록 공식 적용률은 좀 높은 편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공식을 안다고 해서 작성을 할 수 있느냐는 절대 아니라는 점은 조금 논술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논술이라고 하는 거를 지식으로 접근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공식을 외우고
그 외운 공식에서 어떻게든 뭐 답안지를 쓰려고 하는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공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다가는 논술에서 합격증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선생님, 저는 내신이 4등급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목표로 하는 대학은 경희대 그리고 건국대인데,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한 두세 개를 쓰고 논술에서 소신껏 지원을 하면 이 두 개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고, 수능 최저는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자,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괜찮은 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알고 왔단 얘기죠. 그러니까 논술이라고 하는 게 그냥 6논술을 보느냐, 3논술을 보느냐, 2논술을 보느냐, 혹은 1논술을 보느냐, 이거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 자체를 메인으로 놓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최대한 올려서 내 성적을 보지 않는 대학을 원하겠다. 그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전략에 있어서 뭐 논술을 그 원서를 내겠다.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공식 수능 최저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느 정도 비슷한 유형과 문제를 바꾸지 않은 유형도 존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공식에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최저 있는 학교 없는 학교는 내가 몇 장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의 글을 보기 전에 어떤 선생님도 거기에 대해서 시원 명료하게 대답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라 좀 답안지도 보고 문장의 길이도 좀 보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제시문의 난이도도 좀 보고, 그리고 제시문의 성격도 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몇 가지의 소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1, 2, 3 지망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식이 있나요? 있기는 있죠.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식 자체는 있지만, 그 공식 자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희망하는 대학과는 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경희대학교 경제학과를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회계열이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인문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읽고 잘 쓰긴 한데 소리는 전혀 못한다. 그러면 공식이 전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고요. 건국대학교 인문을 지원한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친구도 결국 공식은 전혀 관련이 없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인문 체능 계열을 지원을 하는데 국어와 영어 혹은 탐구 요 셋 중에 두 개를 합쳐가지고 1, 2가 나오고 있다. 혹은 2, 3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 저는 수학은 전혀 못하는데 수학은 완전 버렸어요. 그런데 영어 탐구를 기준으로 2합 4는 충분히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만일에 이 친구가 성향 자체가 경희대 사회랑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혹은 경희대 인문체능과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의리갑의 영역에서 좀 맞춰줘야 되는 형식이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하다 보니까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느냐, 어느 정도는 있지만 완전히 공식으로 나머지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공식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훈련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자, 3개월 정도 준비하면 논술을 합격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하죠. 어떤 친구들은 열흘, 2주를 준비해서 합격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어떤 발표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의 뭐 일기를 꾸준히 써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NIE라는 거를 뭐 초등학교 때 조금 이제 그 논술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문장 트레이닝을 좀 받았고, 뭐 이런 바탕이 되는 무언가가 뭐 알파 정도가 있을 때, 그리고 최저가 맞은 상태에서 이 친구가 읽는 방향이 어느 정도 이 학교가 선호하는 제시문의 형태와 일치를 한다라고 본다면 3개월 정도 준비를 했을 때 1, 2 논술 정도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저는 그냥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혀 가망이 없습니다. 뭐 교과는 당연히 없고요. 6논술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3개월이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 메인과 서브라고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논술 준비라고 하는 게 역시 이것도 사실은 이 지식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어떠한 그 성향과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3개월이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 이유가 실제로 이제 10월부터 11월,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늦춰지게 돼서 12월에 논술을 본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럼 3개월은 어느 시점이죠? 바로 이게 9월 모의 평가가 끝난 시점에서 9월, 10월, 11월을 논술을 준비하면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자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은 요때쯤부터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6, 7, 8월을 준비해서 이제 10월 달에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6월부터 좀 넉넉하게 3개월 정도 준비를 해야 하고, 자, 그럼 6월 말 정도에 시작해서 뭐 8월 혹은 9월 추석을 기점으로 이제 논술 준비를 끝내고 수능에 좀 집중하겠다. 자, 이런 원리에서 물어보는 질문으로 뭐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3개월 정도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일단 메인 논술, 그러니까 내가 이 최저가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무엇이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그럼 이 학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 학교와 완전히 다른 P2 정도의 학교를 지원한다. 뭐 예를 들면 뭐 경희대학교, 그리고 뭐 경북대학교 지원한다. 완전히 성격이 다르거든요. 문제 형식이.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된다면 경희대학교의 문제와 유사한 그 M2, 그러니까 유사한 학교는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개월 준비하면 되나요? 글쎄요, 기본적으로 뭔가 형식을 알고 쓴다고 하더라도 3개월은 좀 빠듯하겠네요. 3개월 그러니까 3개월보다 더 작은 기간 동안 준비해도 합격을 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있었으니까 나도 갈 수 있겠느냐? 그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예를 들어 목표하는 대학과, 자, 이 대학과 자기의 성향과 그리고 글자 수라든지 아니면 문장의 형태 정도가 원래 좀 일치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이 대학교에서 내는 문제, 자기의 성향, 그리고 자기의 문투가 일치를 한다면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동일하게 일치하느냐는 아닙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이제 그 건국대학교의 유형은 좀 유추 그리고 뭐 일반화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의 가설이 그 나머지 요소와 좀 결부가 돼야 된다는 일치점을 좀 찾아야 되는 사고력을 좀 높게 평가를 하고,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문장 자체가 완성도가 좀 높아야 되고 전체적인 논술 준비에 연습의 과정이 좀 보여야 돼요, 답안지에. 그러다 보면 이 자기의 성향과 전혀 맞지 않는 대학이 목표인 대학일 수도 있고요. 만일에 그 문장 자체가 한 문장을 막 150자,
200자 뭐 이렇게 길게 쓰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경기대학교는 750자를 기준으로 제시를 하는데 한 문장에 막 200자 쓰는 친구가 경기대학교의 준비를 수능 끝나고 나서 2주 동안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높으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의 문제, 그리고 그 학생의 성향, 그리고 글자 수, 뭐 문체, 뭐 표현 방식, 아니면 읽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돼야 되는데 이게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은 그 대학교의 어떠한 그 성향과 좀 일치해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이 3개월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물리적인 시간이라서 이 부분은 이게 일치를 한다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더 투여를 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있는 대학이 유리한가요? 당연히 있는 대학이 유리합니다. 이거는 아주 명백한 사실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 대학교에 가고 싶으니까 그 학교의 입학처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는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입학처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작년 기준의 평가, 그러니까 선발 결과가 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논술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보면 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좀 친절하게 다 발표를 해주던데, 자, 수능 최저 달성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저 달성률이 대략 뭐 28%다 혹은 뭐 22%다 이런 그 퍼센티지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를 들면 100명의 학생이 논술에 지원을 했다. 그런데 이 대학은 2학 4를 기준으로 수능 최저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 논술 100명이 지원을 했는데 총 지원자죠. 2합 4라고 하는 최저를, 이 기준을 달성을 한 비율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2명 정도는 합격을 하셨고 그 10명 중에서 8명은 최저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탈락을 했고, 이 친구들이 경합을 통해서 논술 시험을 받고 이 시험에서 몇 명을 선발을 했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없는 대학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한 모든 지원자 혹은 거의 대부분의 지원자가 실제 시험으로 올 것이며,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교는 여기에서 1차 필터링을 끝낸 후에 시험을 보게 될 수도 있겠죠. 뭐 물론 이제 우리가 1차 수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차 논술이라고 하는 수능 전 논술이 있고 수능 이후의 논술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합격증이 나오더라도 수능 최저가 달성이 됐을 때 최종 합격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논술 연습을 하지 않아도 대략 100명 중에 X명은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했으니 입학의 자격 자체가 없어지므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에 많이 질문하는 내용들은 조금 선생님이 이건 이렇다 저렇다 뭐 이게 딱 떨어지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3번만큼은 확실하게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교가 스스로가 수능 최저 달성을 했을 때 좀 유리하다고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자, 논술은 언제부터 준비하느냐? 이걸 이제 보통 이제 3월 달에 이제 문의를 좀 하는 경우가 있고요. 6월 달부터는 좀 이제 증가를 하고, 9월부터는, 저는 좀, 9월, 그러니까 1개, 혹은 유사한 학교 2개, 이 논술 정도는 그래도 뭐 가능은 하다. 그런데 전적으로 논술이
메인 카드가 되면 안 된다라는 전제 하에 뭐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기는 하지만 언제부터 준비하냐고 봤을 때 그럼 예를 들어 이때부터 준비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시작한 친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기본적인 자기의 문장 뭐 스타일이라든지 쓰기 방식, 뭐 읽기의 난이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6월 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한번 전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A 대학을 준비했는데 B 대학이 너한테는 좀 맞겠다. 그리고 이 B 대학, A 대학을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의 투자 그 인풋의 영역보다 B 대학을 준비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조정은 가능해요. 그리고 이 조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문장의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요 정도가 조금 적절하지 않을까. 사실은 그 우리 수험생들이 그 많은 기대를 하고 있죠. 이 논술이라고 하는 게 뭐 전혀 없는 0에서 뭐 1을 만들어 준다 이런 영역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소양을 6장의 카드, 그러니까 권리죠. 우리 학생의 권리는 6장의 수시를 지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준비하냐는 사실은 보통 이제 데이터로 얘기했을 때 이제 4회 정도를 작성을 해봤을 때 이 학교와 이 학생이 정말 극상적이냐 아니면 좀 일치하느냐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학교가 너한테 맞겠다 혹은 너랑은 좀 네 소양과는 좀 맞지 않는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할 수 있는 시간 자체는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고 또 조정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언제 시작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을 때 나의 성향과 맞는다, 맞지 않는다를 먼저 판별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A 대학에 너무 가고 싶다. 그런데 나랑 정말 맞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나하고 비슷한 성향이 비슷한 학교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나는 정말 이 학교랑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이 학교가 다소 내 기준과는 좀 맞지 않지만 좀 내가 준비하는 데는 좀 덜 힘들겠다. 이런 학교가 정해지는 것이 어느 시점이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5번 이 친구들이 사실은 좀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수필 글쓰기라든지 아니면 운문 글쓰기 쪽에서 좀 두각을 나타냈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상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실기 전형도 뭐 생각해 볼 법은 합니다. 뭐 일부 대학교에서는 글쓰기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그 전형 자체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100일장에 상 받은 적이 있는데 혹은 뭐 학교에서 뭐 글쓰기 대회를 했는데 혹은 어떤 뭐 에세이 쓰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상 받은 적이 있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이 논술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 필력 자체가 어떠한 뭐 검증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논술로 정확하게 일치하느냐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논술이라고 하는 건 그 학교가 문체를 만들고 제작을 해서 우리 학생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이걸 제안 논술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입 논술은 제안 논술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소스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요구하는 사항도 제한적이며 글자 수 자체도 제한적입니다. 이 제한적인 논술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100일장에 상 받았다거나 아니면 글을 좀 자기가 평소에 써봤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학교가 요구하는 글쓰기를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해주고 혹은 분석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논리 자체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적은 중요하지 않나요? 자, 이거는 물어보지 마시고 그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가면 모집 요강이 있습니다. 이 모집 요강은 기본적으로 뭐 몇몇 학년도에 어떤 전형에 대해서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감점 혹은 가점, 이 배점을 이제 공개를 한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 요강을 보셔야 돼요. 어떤 학교는 뭐 6등급부터는 뭐 1에서 5등급까지는 뭐 편차가 그렇게 높지 않다가 6등급으로 가면서 갑자기 상승하거나, 어떤 학교들은 편차 자체가 1에서 2등급 차이가 뭐 0에서 뭐 2.8이라든지 뭐 5.6이라든지 이제 이 편차를 점점 가면 갈수록 높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 성적을, 내가 A 대학을 가고 싶잖아요. 그럼 이 대학은 나의 성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좀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학생이 논술 시험을 대응하는 어떤 긴장도도 반영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성적 자체가 이 학교가 선호하지 않는 성적일 수도 있고. 자, 그렇죠. 예를 들어서 1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논술 전형이 나한테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평가하는 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학은 감점에 적용하지 않아요. 1등급을. 그러니까 0으로 보는 거죠. 어떤 대학은 예를 들어서 1등급에서 5등급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 자, 쉽게 얘기해서 성적 자체가 높다고 해서 논술에 이점이 있느냐? 자, 그것도 아니며, 성적 자체가 너무 낮다고 해서 논술을 쓸 수 없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는 점, 내 성적을 몇 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를 해 두시고 이거를 참고하셔서 원서를 쓰는 게 좋다는 뭐 조언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논술의 공식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있습니다. 형식은 정해져 있고, 어떤 대학은 그냥 문제는 그대로 고정되면서 제시문만 바뀌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최저가 좀 높은 학교들일수록 어느 정도 공식 적용률이 높다. 3개월 준비하면 되나요?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대답하기가 어렵지만, 자기의 대학의 요구 사항과 자기의 읽기 성향과 그리고 문투의 성향 자체가 좀 일치했을 때 3개월의 준비 기간 혹은 그 이상의 준비 기간 뭐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 유리한 거냐 혹은 있는 대학이 유리하냐? 무조건 수능 최저는 있는 대학,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능이라고 하는 점수가 좀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대학이 스스로 그 수험생 스스로한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점. 그리고 논술 준비 자체는 자기의 성향하고 그리고 학교의 요구 사항과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가 내 성향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또 그 자기의 성향과 맞지 않는지 혹은 맞는지를 좀 작성을 해보면서 좀 이거를 좀 판단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00일장에서 상 받은 것들은 사실은 논술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건 참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그리고 성적은 중요하지 않나요? 성적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학 홈페이지에서 대학마다 다르니까 모집 요강에서 내 점수를 몇 점 정도로 평가를 해주는지, 감점을 어느 정도 하는지를 좀 알아보고 논술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점을 좀 하나 더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자, A라는 학생이 A 대학을 지원하는데 이 대학의 뭐 그 기출문제와 뭐 모범 답안을
뭐 참고해라. 자, 이런 속성들이 좀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A 대학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그 대학의 그 논술 기출문제를 읽어보는 것은 좋고, 그리고 도움도 굉장히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학교의 형식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기출문제를 받아놓고 모범 답안을 출력하면서 미리 읽어본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순수하게 그 대학에 그 합격할 수 있는 혹은 논술에 지원하기 위한 기본 그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범 답안을 보는 순간 이 기출문제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아무리 머리가 나쁘더라도 모범 답안을 읽어봤고 이해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문제를 작성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초안을 좀 써보고 모범 답안의 그 평가를 좀 참고를 하는 것이 좋지, 모범 답안은 좀 가능하면 초안을 써보고 혹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나서 모범 답안을 분석해보고 비교해보는 것이 낫지, 이거를 그냥 먼저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피해야 된다는 점. 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많이 질문하는 것을 오늘은 조금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